여기 3월 달에 네. 24층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알고 계세요? 잘 알기만 알지. 잘은 몰라요. 겉다 소리만 들었지 그런 내용은 잘 몰라요. 모르죠. 뭐 옆 집에 뭐 누가 사는지 가를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모르. 어젯밤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부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주머니가 뭐 치매인가 뭐 풍인가 걸려가지고 10년 이상 갈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두 양반이 말하자면 부자지간에 그 일을 저지르고. 경기도 용인시.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 들러 장을 본다는 윤정암 씨의 나이는 올해로 65. 식재료 하나도 허투루 사지 않고 고르고 또 고릅니다. 특별히 장 보실 때 신경 쓰시는 분이 있어요? 고령의 의치 환자다 보니까 씹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좀 저작하기 쉽게, 그러니까 씹기 쉬운 그 유동식 음식이나 그런 원재료를 사서 좀 조리하기 좀 간단하고 열화작용 좀 쉬운 그런 음식들 위주로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 먹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암 씨는 용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요양보호사가 오는 시간은 윤 씨에게 외출이 허락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어머니부터 먼저 살핍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 지낸다는 윤 씨의 어머니. 엄마 배가 많이 아파? 배가 변 봤어요? 변 아직 못 봤어? 아이고, 변을 봐야 되는데 같이 누가 좀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쪽에서 같이 갈게. 이건 오늘 쓰지 말고. 팔 년 전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지자 윤 씨는 부모님 집에 들어와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연세는 중등후상 나이보다가 아니라 실제 나이는 96세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군 소속의 군 위생병으로 이렇게 복무를 3년 9개월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전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황해도 신천 출신으로 같은 비슷한 경위를 통해서 간첩 북파부대라고 하죠. 킬러부대 소속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복무를 하셨고요. 위생병으로 복무했던 어머니는 6.25 전쟁에서 군인이던 아버지 윤승일 씨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치매를 앓던 아버지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을 10년이나 간병한 정암 씨. 매 끼니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다 보니 요리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매번 윤 씨가 어머니의 이동을 도와야 합니다. 어머니 최근에 이제 화장실을 이제 이동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여기서 넘어지신 적도 있고 저 안에서 2번, 그래서 총 3번. 낙상이 가장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이동병기를 갖다 놨는데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여기를 가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셔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돼요. 엄마 식사 조금만 합시다. 아침에 안 드셔고 그러니까.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한 음식으로 차린 한상. 일단 요거 드시고 더 드셔. 아니 이거 이번에는 어떤 거 골랐어요? 야? 이가 좋지 않은 요거? 어머니를 위해 예? 음식도 하나하나 다시 자릅니다. 됐어요. 줄기는 내가 먹을 테니까. 어머니 옆에서 모든 생활을 돌보는 윤 씨. 3년 전까지만 해도 윤 씨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을 돌봤다고 합니다. 야도 두부도 하나만. 그 전에 아버지 계실 때는 아버지가 여기 누워 계시고 네, 어머니는 저 방에서 두 분 다 와성한 데라서 완전히 누워 계시고. 전쟁 후유증으로 평생 일을 하지 못한 아버지는 말년에 치매가 찾아와 돌아가시기 전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매가 10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 단계부터 철저하게 10단계까지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 와상환자에서 뒤에 욕창도 생기셨는데 또 특히나 아버지는 나쁜 치매였는데 그 과정을 다 겪으셨고 더군다나 그 상태의 정신은 과거로 돌아가서 전쟁 때 그러니까 죽이고 죽고 이런 상황만 유지가 됐었습니다. 허리 아픈 어머니와 치매에 걸린 아버지까지 간병을 하게 된 건 경제적 이유가 컸습니다. 집에서 제가 모시기로 결정했던 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제가 두 분이었으니까 그때는 1,000만 원이거든요 병원비가.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500을 벌어도 500을 빚지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분 젊을 때 저렇게 고생하셨던 분들을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해보겠다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과 떨어져 부모님을 간병한 지 벌써 10년째. 낯선 집안일에 병간호까지 윤 씨의 삶은 간병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무시는 시간은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주무시라고 약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주무실 때도 있고 2시나 3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대기를 해야 되죠. 저기 또 저를 부르는 벨이 있어요. 타임벨이 그걸 누르면 제가 뛰어가야 되고. 거의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 밤에 2시간 반. 그러니까 낮에 이제 어머니 좀 쉬신다든지 내가 되면 빨리 가서 30분, 20분, 30분 정도를 한 2번 정도를 자요. 그래서 총 수면 시간이 4시간. 그러니까 이 생활이 8년이 넘으니까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게 느껴져요, 이게. 회사 퇴직 후 영어 강사로 일했지만 간병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간병 때문에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수입이 없다 보니 당장 생활비가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받는 기초연금 70만 원이 수입의 전부. (5년째) 방문하는 요양사는 윤 씨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압니다. 어떠세요? 없어. 아무것도 쌀이 없다니까 뭘 말을 하겠어. 그러면 내 쌀통에서 쌀 덜어다가 주면은 또 선생님이 또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몰래 쌀통에다 버놓고 그러고 가면 이제 문자로 선생님이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줬느냐고 고맙다고. 허리 수술만 6번을 받은 어머니. 벌어놓은 돈은 수술비로 다 썼고 빚만 남았습니다. 1,400만 원하고 아까 340만 원을 2,800 정도 되죠. 병원비가 한 번 수술할 때마다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드니까 1억 4천 정도 썼어요. 결국 내가 끝에 걸 못 먹어서 그냥 포기하고 나 몰라 그냥 포기하게 되니까 이게 쌓여서 이런 상황까지 오고. 저도 제가 빚을 진다는 얘기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채무조정 신청 접수. 남은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윤 씨는 얼마 전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간병 파산에 내몰린 겁니다. 본인도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래서 자꾸만 실시해. 그러니까 길에서도 막 넘어지고 슈퍼에 가서 넘어요. 그게 미주 실신 신경성 실신이라는데 그거 이제 넘어지는 거 처음에 이 병명도 모르고 어떤 건지 모르니까 공포감이 다가왔어요. 내가 죽는다. 이러다 죽겠다. 왜냐면 증상이 막 굉장히 나쁘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누가 돌보고 봐. 이게 중동도 우울. 몇 년 전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지만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랜 간병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 혼자 견뎌야 하는 것이 버거운 순간이 오면 윤정암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말 못하지만 힘겨워요. 힘들어. 그리고 외로워 그냥 옵니다. 간병 기간이 길어진 만큼 마음에 쌓인 외로움과 고통도 커져만 갑니다.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간병의 고통은 곧 마음의 병이 됐습니다. 자꾸 울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울게 돼요. 커피 마시다가도 그냥 울게. 이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또 해야 되는 내 집사람한테도 못하게 되고. 뭐가 지금 힘드세요? 외롭죠. 이런 고립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여기 10층이거든요. 여기 뛰어내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절망. 그러니까 절망의 슬픔이기 때문에 그거는 치료약이 없죠. 꽤나 긴 시간 침몰해버린 내 삶이 너무나 가여워, 불쌍해, 참고 참았던 울음입니다. 윤정암 씨가 쓴 일기에는 부모님을 돌봤던 10년의 간병 생활이 남긴 깊은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간병 살인의 발생 건수는 총 168건, 연평균 16.8건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간병 살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66%, 가해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73%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 중에 일어난 사건이 많았습니다. 노년의 초입에 들어선 60대가 아픈 부모를 모신다는 것. 그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할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공원.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윤혜숙 씨가 오랜만에 공원 산책을 나왔습니다. 집에 파스 아버지가 무릎이요. 야, 마지막 이렇게 장미를 보러 오니까 너무 이쁘네. 아버지 흰 장미. 옛날에 백장미는 좀 그랬었는데 요즘 백장미도 많이 피네. 휠체어를 끄는 윤 씨 뒤로 뒤따라오는 아버지의 허리에는 굵은 동아줄이 메어져 있습니다. 토요일. 줄을 맨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배회성 알츠하이머이시거든요. 아버지는 자꾸 어디를 나가려고 그러세요. 실제로 길을 잃으신 적이 있나요? 네. 길을 잃어버린 적 한 4번 정도. 5번 중에 3번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찾았고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찾으러 다녔고. 9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윤혜숙 씨의 아버지. 허리줄은 실종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어머니 역시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어 휠체어를 타야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괜찮만 어르신. 아버지 뭐 하셔?
떨어뜨린 걸 왜 거기 나무가에다가 갖다가. 그래서 내 지팡이 어디다 놨냐? 아버지 지팡이는 아버지가 아시지. 내가 모르죠. 그럼 뭐 이상하네. 모르네. 지팡이. 아, 지팡이? 거기 아버지 지팡이 있대잖아. 아버지 거기다 지팡이 넣으시고 지팡이도 또 난리 나는 갈뻔 봤네. 아버지 오셔요. 이거 묶고 좀 됐어요. 야, 고마웠어요. 십자가. 하남시인 것이구나. 네, 아버지 하남시예요. 하남의 한 오피스텔. 산책을 마친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면 윤혜숙 씨는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니, 그거는 엄마 가늘게 써는 이유가 엄마가 치아가 없어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가늘게 썰어야 돼. 사과가 뭐든지. 아버지는 발라. 부모님의 각기 다른 건강 상태와 식성에 맞춰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간병인을 쓴 적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병세가 심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썰어 놓으셨던데. 2017년부터 조금 간병하시는 분이 이제 그때는 집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와서 웬만한 일 처리는 했지만 그때 아버지가 조금 이상하셔. 의심을 좀 하고 선망 증세가 있어서 이제 아버지가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세요. 간병보 이제 도우미들이 오시면. 그래서 아버지 엄마 반찬 위주로 하다 보면 청소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지가 횟수로 7년, 만 6년 됐습니다. 젊은 시절 화가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활발한 사회 활동을 했던 윤혜숙 씨는 독일에서 살던 중 아버지의 치매가 심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91살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한 지 7년째. 아버지 조금씩 나오셔? 여기서 아니 여기서 닦으세요 아버지. 하던 대로. 갑자기 왜 또 저쪽에. 잠시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공간이 윤 씨의 쉼터입니다. 여기서 저는 생활을 하거든요, 사실은. 아, 여기서 이제 오늘 지금 여름옷, 겨울옷 때문에 겨울옷 지금 넣으라고. 저기 아들들입니다. 장성한 아들과 남편 모두 독일에 살고 있어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제 자녀들은 독일. 근데 엄마 아버지를 안 케어하라고. 남편 되시는 분도 안 케어하지를 않는다는 식이더라고요. 지난번 제주도 갈 때. 그래서 판단을 했죠. 나의 부모는 나의 부모다. 그냥 엄마 조금 맏딸로서 부모님을 책임지고 싶어 시작한 간병이지만 윤 씨의 나이도 64살. 간병은 쉽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잠이 부족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간병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육체와 엄마 아버지 한 분도 아니고 제가 두 분을 또 같이 케어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맞아요. 제가 운전을 할 때만 해도 몰랐었던 거. 왜 졸음만 오고 왜 졸음이 오지 했는데 수면이 부족했던 거예요.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기도 여러 번. 결국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야 윤 씨는 운전대를 놨습니다. 윤 씨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나가시네. 아버지, 왜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어? 아버지, 화장실은 바로 여기예요, 아버지. 화장실은 여기, 거기는 신발 신는 곳이고 화장실은 여기예요. 아버지, 그 신발은 아버지 신발은 아니에요. 화장실 문을 찾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집 밖으로 나가는 아버지. 화장실은 거기. 아버지가 볼 수 있게 화장실이라고 써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간병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때 정말 누군가가 와서 도움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루만이라도 그 누군가의 손의 힘에 의해서 엄마 아버지를 좀 케어해주고 다 가줄 수 있지만 이렇게 보호망, 연락망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난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진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부담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안 해주니까 가족이 전적으로 희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3시간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그거 이외에 간병을 쓰려고 그러면 몇 배 또 1.5배씩 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파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또 일을 못하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 간병은 자식들 개개인의 책임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손도 깎아야 되겠네. 엄마 체했을 때 내가 눌러서 봐. 지금 배 아픈 거 없지 엄마? 안 아프지? 안 아파? 응.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집에서 간병 중인 이윤숙 씨. 오랜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약 잘 드시고 있죠? 예, 약 근데 주간보호센터 제가 엄마를 보내잖아요. 네. 근데 약이 혈압약이 독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혈압이 약하다고. 약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80에서 뭐라 하던데? 80? 예. 이 항응고제를 쓰러질 당시 의식이 없던 어머니는 이제 3달에 한 번 정기검진만 받으면 될 정도로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뛰어야 되겠다. 뛰어. 하지만 여전히 걷거나 말을 하는 것은 힘든 상태.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해야 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올해로 93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로 어머니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움직이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설사하고 막 2주 동안 막 하더니 급격히 이렇게 막 약해졌어요. 세종시에 있는 어머니의 집. 이윤숙 씨가 어머니의 점심 식사 준비를 합니다. 소고기 미역국 끓인 데다가 이 국물하고 같이 갈아야 돼요. 삼키시기 편하게? 네, 못 씹으시니까. 뇌졸중 직후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경제적 부담과 다양한 현실적 이유로 집으로 모셔와야만 했습니다. 간병비가 이제 그 통합 간병실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요 정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균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서부터는 이제 개인 혼자 있는 병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하루에 일당 15만 원을 써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간병비만 450을 줘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인공호흡기를 한 어머니를 집에 모셔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덕분에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지만 임 씨의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나온 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새 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안 좋아져서. 우리 아버지 밥. 아버지 밥 줄게요. 밥. 임 씨가 간병 중인 사람은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폐암에 걸린 아버지도 돌봐야 하는 상황. 집에 환자만 둘입니다. 4년 전 폐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최근 초기 치매 증상까지 보이고 있어 임 씨의 간병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일기 쓴 거. 오늘도 쓰셨어요? 우리 식구자 한 4년째를 가고 있는데 오늘 날짜 어떻게 돼 있는지 써놓은 거 좀 찾아보려고. 아픈 부모를 모시는 게 버겁지만 기댈 곳도 없습니다. 진짜 힘든 거는 진짜 말을 못해요. 이거는 저 혼자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느님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저절로. 그렇다고 누가 동생들이 또 안 아파야지 또 하지. 오빠는 뇌종양 수술했고 올 편인 갑상선 그 저하증이라서 그렇고, 그리고 여동생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또 해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을 하는데 그렇다고 엄마를 보내고 싶진 않아요. 진짜. 다른 형제들도 다 아프다 보니 부모님 간병은 오롯이 임 씨의 목. 가족과 함께 살던 임 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부모님 댁에 홀로 내려와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들 집으로 가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큰아들 집에, 큰아들 저희가 이제 영등포로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나도 힘들고 다 힘들고, 그래서 그럼 전세를 주고 자기는 어차피 애들 영등포에서 애들 또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하러 좀 케어를 해주러 다녔었어요. 일주일에 2번. 자기가 가서 그러면 거기서 살고 이제 여기로 전세 주고 우리 하자. 그래서 이사를 좀 왔어요.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간병을 한 이후 어머니는 올 초부터 집 근처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딸 임 씨에게도 쉴 시간이 생겼습니다. 기약 없는 간병 생활이 힘들지만 임 씨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엄마 뭐 하고 싶은 말 뭐 있어? 막 펜 들고 와서 A4 용지 갖다 주면은 거기다 언제 이런 해놨더라고요. 양 보내 계속 써놨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엄마 요양원 보내라고, 요양병원 보내라고. 그 생각을 할 때 나는 내가 엄마를 해도 자식한테 때는 저는 그거를 케어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엄마처럼 다시 보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위로는 아픈 부모를 간병하고 아래로는 자식과 손자들을 살펴야 하는 대한민국의 5, 60대들. 부모님을 직접 돌보지 못한다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요양원에 모시거나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요양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키지 않는 선택을 한 자식들은 또 한 번 절망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인천 주안역에 있는 지하상가 안. 한낮이지만 매장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은주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요즘 장사? 안 좋죠. 좋을 게 없죠. 그냥 요즘은 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냥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냥 버티자 그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떨어지는 매출보다 더 걱정인 건 사실 부모님의 건강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김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동시에 거짓말처럼 두 분 다 증세가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렇게 심하진 않으셨고 아빠가 좀 많이 심하셨는데 아빠가 이제 병을 일단 못 가리셨고, 그때는 이제는 두 분 다 모셔야 되니까 살림도 제가 해야 되고 엄마 아빠 케어도 해야 되고 아빠 병 이렇게 뭐 심하시면은 막 3번도 막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생업과 간병을 병행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이후 건강이 나빠지면서 요양병원을 가게 된 아버지. 김 씨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갔을 때마다 제가 항상 물어봤어요. 욕창 새로 생긴 데 없죠?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정말 없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갈 때마다 물어봤으니까. 퇴원을 하고 나서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욕창이 기존에 있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윗자리로 괴사가 됐더라고요. 위에 없죠? 이 부위 없죠? 아까 기존에 갖고 있던 욕창 이만큼 사이즈 커졌죠? 이 상태가 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상태가 되실 때까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새로운 욕창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병원에 갈 때마다 꼼꼼히 확인한 김 씨. 하지만 퇴원 당일 아버지의 욕창은 더 커져 있었고 전에 없던 새 욕창까지 생겼습니다. 머리에 못 보던 멍자국, 침대에 묶인 손에는 핏자국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입소했을 때 여기 보면은 55kg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55kg? 지금 몇 킬로입니까? 지금 41.9예요. 몸무게가 13kg 정도 빠지신 거예요. 누워있는 와상 환자가 한 달하고 13일 동안 13kg가 빠져가지고 지금 뼈밖에 없어요. 이에 김 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고 욕창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엉덩이 위쪽에 그쪽에만 저희가 이제 치료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사진 보니까 그쪽에도 이제 그 욕창 그게 이제 어제 쓸릴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저희가 이제 실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뒤져봐야 되는데 간호사 이제 기저귀 갈거나 목욕할 때 이제 항상 피부 이상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라 된다고 간호사 저희 못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건 저희 실수인 것 같아요. 병원 측은 욕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환자 상태가 나아졌으니 원한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문제의 요양병원을 찾아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병원 측의 잘못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 초영뉴스폰에서 나왔고요. KBS에서요? 예. 네네. 보호자분 저희가 좀 취재를 하다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원장 선생님 인터뷰를 해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병원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거의 세미 코마 비슷했어요. 아주 위중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다리 같은데 이런데 쏘아 욕창이 있고 다리 같은데 긁힌 자국들이 한 배 6군데 있었어요. 이건 또 반대편에 욕창이 있는 걸 왜 얘기 안 한다 그 얘기인데 사실 그 욕창은 반대편에 생겼다는 건 내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 못했어요. 그 생겼으면 간호사들이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러거든. 근데 뭐 그거는 하나는 우리가 실수한 건 확실히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아마 스웰로한 욕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의사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요. 그건 내가 직접 파든 보지는 않아요. 머리하고 손 문제 있었잖아요. 네, 피하고 휴지로 가면. 우리도 그건 퀘션 마크입니다. 그게 완전 퀘션 마크. 앰뷸런스 쪽으로 연락을 이동하면서 생긴 걸로 우리는 아니 그거는 시장님 추정하지 마시고 추정이 아니라 우리가 갈 때 몇 번 했는데 근데. 욕창 이외의 나머지 상처들은 병원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인데 간병인은 사실을 알지 않을까. 간병인 건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길래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간병인을요? 간병인을.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환자를 왜냐면 이 사람은 계속 우리 말하자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업체가 있죠. 간병인은 이미 병원을 그만둔 상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종종 일어나는 관리 소홀과 가혹행위. 자식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사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80대 할머니의 팔을 주먹으로 내려칩니다. 질질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제압당한 환자는 침대에 던져진 뒤 80대 치매 환자의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였다는 사실도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빠가 또 잘못되실까 봐
병원을 안 모시고 가면 그 안 모신 대로 잘못되실까 봐, 병원을 모시고 가면 모시고 가서 잘못될까 봐, 내가 뭐라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되나 그 하는 그런 부담감도 너무 크고 항상 고민했던 거예요. 항상 병원에 다닐 때마다 모시고 다닐 때마다 늘 똑같은 고민. 근데 정답은 없어요. 아니 알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모르겠어요. 진짜. 앞서 보신 피해 사례는 일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문제일 뿐 모든 시설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는 한 집이 아닌 시설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노인들은 내가 살던 내 집, 내 가족들과 함께 생애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노인 중 90%는 건강하다면 현재 거주지에 계속 살기를 바라고, 또 건강이 나빠진다 해도 노인의 절반 가까이는 현 거주지에서 생애 마지막을 맞길 희망했습니다. 이런 노년의 바람을 돕기 위해 정부는 작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지원법이란 과연 무엇이며 이 법으로 간병 문제는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 진천. 지난 2019년 문을 연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은 관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난달에 방문 드렸던 중앙제일병원 간호사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잘 계시나 전화 드렸어요. 다리 아픈 건 어떠세요? 물리치료도 받으셨고 침도 맞으셨어요? 지역 병원과 연계해 간호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총 7명의 전문가들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발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군 주소를 둔 그 고령의 어르신들 중에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돕거나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로 잡아서 병동에 올라가서 발굴을 한 다음에 동의서를 군으로 보내면 이제 그게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병원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군으로 들어오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다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방문 보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저희 대상자로 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함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힘든 고령의 노인들의 경우 간호사들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파리똥꼬야. 파리똥꼬랑 이쁜이 왔어요. 네. 어머니 앉으셔. 앉으셔 어머니. 어머니 앉으셔. 어머니 진지는 잡수셨어요? 점심 먹지요. 점심 뭐 잡수셨어? 아무거나 먹지. 뭐. 아무거나 잡수셨어? 어머니 요즘 아침에 혈압약 드셨어요? 혈압약 날마다 먹어요. 어머니 혈압 잴게요. 잠시만.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93살의 이정근 씨는 5개월째 방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30에 80. 어머니 혈압 좋아지셨어요. 그때는 많이 높았었는데 이제 혈압약 드시고 지금은 이제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셨어요. 끊었던 약을 다시 먹으면서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좋아지셨어. 어머니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빈혈 수치가. 이제 좋아지면. 좋아지셨어. 혼자 살면서 자주 끼니를 거르다 보니 빈혈까지 있었던 이정근 씨. 어머니 어떤 거 먹었어? 오늘 요거. 이거 두부. 아 두부 왔구나. 콩나물하고 상추 있는 거. 어머니 지금처럼 잘 드시면 돼. 그때 왜 이거 손톱 자르시다가 다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요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돋보기 가깝게 보이죠. 요걸로 사용하세요. 요거 다치니까. 나이 먹었는데 이런 좋은 걸 갖다 주면 어떻게 하래.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세심한 돌봄은 의료 서비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호사님이랑 영양사님 오시니까 좋아요? 아이 고맙지요. 고마운 거지. 마음적으로 내가 그냥 반달한테 내가
무슨 좀 앉으시오 다리 아파. 대답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늙은이를 보러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요. 너무 고맙지. 아이고 이런 일 하러 댕기시느라고 고마워요. 잘 계셔. 넘어지지 않게 조심히 다니셔요.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우리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진천군에 250명에 달합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병의원을 이용을 하려면 차량이 없이는 사실 이동하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같은 경우도 보호자분이 대신 대리 처방을 해주시거나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보건지소에 가셔가지고 약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 저희가 중간에 좀 방문 진료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중간에 저희 이제 군에다가 회의 상정을 해요. 이분은 가서 보니 방문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또 통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 병원의 신경과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와서 왕진을 하고 가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서비스는 병원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받거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이뤄집니다.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걸어서 이동 가능하실까요? 이동 가능하시고 혼자서 씻는 거는 좀 어떠세요? 어느 정도마다 씻으셔요? 씻으시는 거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그냥 몸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가사 지원이나 신청자들은 대부분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입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어디 불편하신 데 어디세요? 뇌경색으로 이제 그러다가 작년에 그게 이제 좀 불편하고 허리가 많이 불편해가지고 지장이 좀 있죠. 돌봄 서비스의 목적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없도록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입니다. 저희가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게 이제 요양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갑자기 아프실 수가 있는데 이제 돌아오셨을 때 혼자 일상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하시기가 지금 어려우신 상태세요. 그럴 경우에 저희 서비스 일단 등급받기는 바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니까 그 뜨는 기간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천군의 돌봄 서비스는 내년에 시행될 정부의 돌봄 통합 지원법의 시범 사업입니다. 그 시작은 2018년에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돌봄 통합 지원법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에게 의료, 요양, 일상생활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100개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 중이며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지역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율이 줄어들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달체계,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이게 강제교육 조항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그냥 공문만 만들고 진행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사전에 산무계획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는 말 그대로 산무계획에 졸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은 0원. 추가 인력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면을 통해 통합지원 관련 예산은 현재 검토 중이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 인력 확충은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 수명 증가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개인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돈을 안 써서 돌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OECD 평균 수준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제도 간의 장벽을 허물고 중앙이 통제하는 방식에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개개인의 돌봄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예산들이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는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앞으로 급격히 늘어갈 노년 인구까지 생각한다면 노인 간병은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 관련 전문기관들이 나서서 지역과 환경, 개개인에 따라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세심히 살펴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식 혹은 배우자가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 사회가 먼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있었던 공간이 여기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뜨신 수세미. 엄마가 샀던 옷이라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요양원에서 엄마 돌아가셔서 마음 아프다고 할 때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오신 거는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